자, 이번에는 3J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그 웹GL을 써서 바로 그 웹3D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웹GL을 쓰는 방법도 좋긴 한데요. 그 방법을 쓰면 이제 뭐 초기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소한의 쉐이더를 구동시켜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프로그램 하는데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로직에 집중해야 하는데 뭐 어떤 다른 주변이라든지 뭐 초기화 코드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편리하게 해놓는 게 3JS라는 게 있어요. 뭐 만드신 분은 아마 스페인 분 같더라고요. 뭐 닥터 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그 뭐 크롬 브라우저용 그 웹젤 데모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이트 가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3JS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 3js.org에 가시면 있고요. 그 웹젤 관련한 엔진 중에서는 이 엔진이 이제 가장 뭐 엔진이라기보다는 그 웹 3D 렌더링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쪽에서는 이 아무튼 3JS가 제일 유명하고요. 일단 라이센스 정책은 MIT 라이센스 정책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웹젤뿐만 아니라 캔버스라든지 SVG 그리고 뭐 CSS3까지 다양한 또 렌더러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제 뭐 이전에 호환성 문제 때문에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도 웹젤이 이제 지원되는 추세니까요. 그 웹젤을 이제 차츰 써 나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3JS 엔진을 사용하는 이제 기본 어떤 골격이라고 보시면 이제 교재에도 그 소스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 이제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해줘요. 카메라 셋업을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3D 렌더 엔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씬 매니저하고 카메라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3JS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개념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카메라 객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셋업을 먼저 하시고 자 그리고 씬 매니저 이제 씬들을 관리하는 이제 트리 구조로 관리하겠죠. 그런 씬 매니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씬 매니저에 하나씩 이제 애드를 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씬 오브젝트 객체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 주고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씬 매니저가 되겠죠. 자, 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이렇게 했고요. 어떤 이제 덩어리가 되겠죠. 씬 매니저가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렌더러를 생성해줘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쭉 이제 이게 뭐 순차적인 것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뭐 이것들은 보시면은 순차적이진 않고요. 어차피 이제 셋업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는 관계 있지가 않아요. 이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그러니까 뭐 렌더러를 먼저 만들어도 상관은 없죠. 따로따로 이제 카메라 만들고 씬 매니저 만들고 렌더러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순서는 이제 뒤바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렌더러에 지금 만들었던 장면 관리자와 카메라를 객체를 넘겨줘서 렌더링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렌더링 하기 전에 장면 관리자와 카메라 객체를 선행해서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순서는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셋업하는 순서는 특별히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렌더를 먼저 만들어줘도 상관없고 뭐 씬 매니저를 먼저 만들어주든지 카메라 먼저 만들어주든지 그건 이제 상관이 없죠. 나중에 이제 조합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조합해서 렌더링을 하면 되니까요. 자, 실제로 이제 렌더러를 실제로 이제 할당에 뭐 세팅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캔버스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
캔버스라는 태그가 있었죠. 이제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예, 그 2D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픽셀 단위로 접근하는 그런 그 캔버스 객체, 2D 콘텍스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원래 이제 3D용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3D를 구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모바일에서 그 캔버스는 되는데, 이제 2D 객체는 되는데, 3D 웹질 객체가 안 되니까,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3D를 이제 보여줄 수만 있도록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바일에서도 호환성이 이제 전 기기에서 모바일 기기를 포함해서 다 되긴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예. 예전에 보면 이제 다이렉트를 하드웨어 가속 안 하고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예. 아무튼 이름은 이렇게 캔버스 렌더러고요. 예, 렌더러고 자 이렇게 그 3JS 객체 안에 있는 캔버스 렌더러로 그 객체를 할당을 받고요. 예, 뉴로 해서요. 자 그리고 셋 사이즈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렌더링 화면 크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일종의 이제 웹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전체 영역을 다 잡은 거죠. 셋 사이즈. 예를 들면 자기가 이게 특정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600에 400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512, 512라든지 그런 걸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웹브라우저 창 열린 크기만큼 그 렌더러 그 화면을 잡는 예고요. 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앞부분에 초기화 코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 자, 캔버스 렌더러를 만들면 내부적으로 DOM 엘리먼트가 하나 있겠죠. 이걸 실제로 보시면 바디 객체 추가를 시켜줘야 실제로 이제 그 DOM 트리에 추가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이 이제 쓰게 될 웹GL 렌더러.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웹GL 렌더러 이제 생성, 원래는 이 앞에 이제 뉴하고 뉴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아까 뉴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초기화 객체를 집어넣겠죠. 그 인자들 쭉 리스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렌더러가 사용될 캔버스 객체를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쉐이더의 이제 정확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그 이전에 쉐이더 배우셨을 때 쉐이더 코드에 그 초기에 이제 선언을 하고 썼었죠. 이제 직접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알파 값을 이제 사용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 그 3D로 렌더링을 하더라도 그 오브젝트가 없는 빈 공간 부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파 값으로 쓸 것인지 그걸 이제 다 칠해버릴 것인지 불투명하게 칠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알파 값이 돼 있으면 그 렌더러를 여러 개 이제 겹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효과를 낼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펄스로 해놓으면은 그 불투명 상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겹쳐지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이건 픽셀을 분기해서 부드럽게 이제 보이게 하는 옵션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옵션을 끄고 좀 더 이제 명확한 픽셀을 보고 싶으면 이걸 이제 그 펄스로 해서 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계단 현상이 보이게 되겠죠. 선명하게는 보이는데 좀 크게 확대를 하면요. 자, 해상도가 낮은 화면에서 크게 확대를 하면 계단 같은 그런 게 좀 나오겠죠. 자, 이건 이제 스텐실 버퍼인데, 이건 좀 약간, 그 설명하기가 길어서요. 일단 이런 것은 좀 우리 책의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이건 이제 전문적인 3D 그런 렌더러 관련 책을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스텐실 버퍼를 활성화하는 옵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화면이 갱신할 때, 그 컬러를, 그 화면 전체를 지울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값이죠. 자, 이거 클리어 알파 값은 이제 클리어된 알파 값인데 이거하고 관계가 있죠. 자, 이게 이제 펄스가 되면 클리어 알파 값이 먹질 않죠. 자, 그러니까 그 실제로 빈 공간을 알파 값을 얼마 정도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제 알파 값이 이제 완전히 불투명하게 하면 1이고 0이면 완전 투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맥스 라이트를 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은 이제 4개예요.
실제로 보시면 조명이 무한대로 많으면 그 뭐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제 우리 컴퓨팅 파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기본값이 4개인데 늘리면 늘릴수록 연산은 늘어나겠죠. 그 조명 연산할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쉐이더를 많이 이제 쓰는데요. 아무튼 그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되겠죠. 조명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요. 자, 마찬가지로 그 웹질 렌더러를 사용하는 예제예요. 거의 이제 그 캔버스 렌더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사이즈 이번에 크기를 정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알파, 이전에 설명했던 클리어 칼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알파 값은 지정을 안 해주면 디폴트 값이 이제 true니까 클리어 알파하고 칼라를 따로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밑부분에 DOM 객체 추가하는 것은 렌더러에 2 엘리먼트 얻어가지고 추가해주는 부분까지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씬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씬 오브젝트. 자, 이것은, 자, 일단 3JS에서 이제 씬 객체, 이제 장면 객체라 하면, 그 지오메트리하고 매트리얼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조명 객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런 어떤 장면 객체들과 뭐 조명 객체들이 서로 이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화면에 어떤 그 조명 효과라든지 어떤 장면에 어떤 그 극적인 그런 효과를 이제 연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조명을 제외한 장면들만 일단 먼저 고려를 해보면요. 자,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고요.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일종의 이제 어떤 뼈대, 이런 어떤 이런 뼈가 되겠죠. 뼈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트리얼, 어떤 모양을 잡아주는 기본 이제 골격이 되는 거예요. 지오메트리는. 매트리얼은 여기 이제 실제로 어떤 색이 입혀질 거 아니에요. 색이라든지 텍스처로 어떤 문양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매트리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실제로 보시면 어떤 씬 오브젝트 하나의 장면 객체 단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우리가 씬 관리자에 이제 붙여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붙여준 씬 관리자를 다시 렌더러 쪽에 넘겨주면, 카메라와 같이 넘겨주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렌더링 오브젝트들이 화면상에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로 정리를 하면요. 자, 오브젝트 3D라는 게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 3D라는 건 일종의 이제 더미 객체처럼 봐도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상속 개념으로 메쉬가 있고요. 메쉬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 이제 3D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메쉬 오브젝트죠. 근데 메쉬 오브젝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떤 이제 장면 객체 중에 하나죠. 아까 설명했던. 그래서 지오메트리와 매트리얼을 두 개 합치면 오브젝트 3D인데 메쉬 오브젝트 3D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메쉬 객체를 이제 만드는 도표예요. 이걸 보시면.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구현하는 코드를 잠깐 보시면, 사용하는 코드를 잠깐 보시면, 삼각형 지오메트리를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매트리얼도 만들고 해서 그걸 메쉬 객체로 만드는 예제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삼각형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매트리얼 객체 할당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인자로 줘서 자, 메쉬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었죠. 이름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씬 관리자에 애드를 시키고요. 이와 같이. 그리고 자, 카메라는 위에 이제 생성한 그 카메라 예제 소스에 보시면 카메라 생성 코드는 나오죠. 자, 그래서 카메라 포지션 XYZ 좌표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000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위치를 지정 안 해줄게 삼각형이 원점에 있겠죠. 자, 그러면 원점에서 실제로 우리 눈이 카메라가 눈이잖아요. 눈이 자, 이렇게 보면 5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5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관찰, 카메라라고 보시면 O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 삼각형을 관찰하도록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삼각형이 정면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주는 장면이 렌더 함수로 호출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장면 관리자, 씬이라고 만든 장면 관리자와 카메라 객체를 넣어줘서 보이도록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지는 연산이 수행이 되겠죠. 자, 이 렌더 함수에서 실제 이제 그려주는 작업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제로 보면 게임 루프에서 매번 이제 그 어떤 그 장면이 변하는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주려면은 이렇게 렌더 이 함수를 매번 계속 호출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은 뭐 한 번만 딱 그려주는 예제라서 그냥 그 게임 루프 없이 이와 같이 이제 예제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오메트리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오브젝트 3D를 만드는데 또 하나 필요했던 매트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지오메트리는 뼈예요. 매트리얼은 이제 살 그런 개념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매트리얼이에요. 이거 이제 뒤에 설명한 조명을 쓸 때는 이 베이직 매트리얼을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명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 매트리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색이라든지 아니면 자, 이와 같이 컬러를 이용해서 단색을 줄 수가 있고요. 버텍스 컬러를 줘서 버텍스마다 어떤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맵에다가 실제로 보면 이제 이후에 이제 텍스처 매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맵 객체에다가 디퓨즈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처예요. 이미지 매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미지 객체를 불러와서 이 텍스처 맵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그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디퓨즈 맵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난반사라고도 하죠. 디퓨즈 라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 맵.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어떤 그림자나 밝은 조명을 미리 이제 계산을 해놓고 그 계산된 라이트 맵을 직접 이제 지정을 해주면 실제로 어떤 이제 조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라이트 맵을 이제 뽑을 수 있는 이런 툴들도 많이 있죠. 뭐 맥스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지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지형인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지형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뭐 시간 개념이 있어서 낮, 밤, 뭐 정오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형도 계속 이제 라이트가 변하는데 지형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라이트가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형 같은 경우는 라이트 맵을 많이 쓰기도 하죠. 좀 저사양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요. 자, 뭐 반사 맵이라든지 뭐 환경 맵. 자, 그리고 이제 스캐닝 여부. 자, 스캐닝은 이제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그 버텍스에 일정한 이런 어떤 그 가중치를 줘서 부드러운 어떤 그런 그 관절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는 효과인데, 자, 이제 그 스캐닝 여부를 이제 이제 켜놓으면 관절이 이제 구부러질 때 어떤 그 펴짐이나 그런 거 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게 좀 늘어나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보정해주는 그런 이제 옵션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반사 맵이라든지 환경 맵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라이트 맵처럼 미리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맵이죠. 환경 맵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주변 환경을 매핑해가지고 넣어주면, 예를 들면 뭐 수정구슬 같은 거 그런 효과를 줄 때 이제 쓰는 맵이죠.